한국의 결혼 문화는 오랜 전통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만의 약속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집니다. 웨딩홀에서 진행되는 현대적인 결혼식부터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전통적인 패배까지 한국의 결혼식에는 다양한 문화적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축의금 문화나 짧은 결혼식 시간 등은 서양의 결혼식과 다른 점으로 외국인들에게 신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견례입니다. 상견례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처음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두 가족이 화합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보통 결혼식 6개월에서 1년 전에 진행하며 예비 부부가 날짜와 장소를 정해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상견례에서 부모님들은 서로의 가족 배경과 가치관을 확인하고 결혼 일정과 비용 분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신랑 측과 신부 측이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거나 유연하게 조율하는 편입니다. 상견례가 끝나면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예약합니다. 한국에서는 호텔, 전문 예식장, 교회, 야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곳은 전문 예식장입니다. 전문 예식장은 결혼식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한 곳에서 여러 커플이 순차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준비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지만 시기 짧고 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정한 후 신혼부부는 웨딩 촬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스튜디오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웨딩 앨범은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전시되며 하객들이 신랑, 신부의 사진을 보면서 축하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결혼 당일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웨딩 촬영 문화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혼수입니다. 혼수는 신혼부부가 신혼집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의미하며 가구, 가전제품, 침구류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신부 측에서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에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수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한 장롱, 고급스런 도자기 세트 등이 필수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실용적인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가전제품과 인테리어 가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일부 부부는 최소한의 혼수만 준비하고 필요한 물건을 결혼 후 차근차근 마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단은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단에는 비단으로 만든 보자기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데 이것을 예단비라고 합니다. 예단비의 금액은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보통 신랑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준비합니다. 예단비 외에도 한복, 식기 세트, 이불 등의 선물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예단이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예단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신부 집안의 예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예단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커플은 예단 대신 신혼여행 비용을 더 투자하거나 신혼집을 꾸미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적인 변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당일 신랑과 신부는 예식장에 먼저 도착해 하객을 맞이합니다.
신부는 대기실에서 하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누고 신랑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 먼저 사회자가 등장하여 결혼식을 알립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한 후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걸어 들어오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후 주례자가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신랑과 신부는 서약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례자가 결혼을 축복하는 긴 연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아졌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직접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친구가 사회를 보며 축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결혼 서약이 끝나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무대 위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축가가 이어집니다. 축가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나 가족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가수가 초대되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는 행진을 하며 결혼식을 마무리합니다. 행진이 끝난 후 하객들은 신랑, 신부와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사진을 찍고 이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피로연으로 이동해 식사를 합니다. 한국의 피로연은 보통 뷔페 스타일이며 하객들이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며 축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짧게 식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중 하나는 축의금입니다. 축의금은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의미로 하객이 주는 돈입니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보통 축의금 접수대가 있습니다. 하객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돈을 넣어 접수대에 제출합니다. 접수대에서는 하객의 이름과 축의금 금액을 확인하고 식권을 제공합니다. 하객은 이 식권을 가지고 피로 연장해서 식사를 합니다. 축의금의 금액은 하객과 신랑, 신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나 지인은 5만 원, 가까운 친구는 10만 원 이상, 친척이나 가족은 2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축의금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하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의금 문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신랑에게 결혼식에 가서 10만 원을 냈다면 신랑도 나중에 친구의 결혼식에서 비슷한 금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축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한국에서는 일종의 예의이자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는 축의금 대신 웨딩 기프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리스트로 작성해 두면 하객들이 그 중에서 골라 선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직접 주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신혼부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를 통해 축의금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결혼식은 비교적 짧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축의금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습니다. 패백은 신부가 결혼 후 신랑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전통 예식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보통 결혼식이 끝난 후 따로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신부가 결혼한 후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패백은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부분 신혼부부가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행사로 남아 있습니다. 패백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한복을 입고 진행됩니다. 이들은 시부모님 앞에 앉아 절을 올리며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절은 보통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올리며 정성을 나타냅니다. 패백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대추와 밤이 있으며 이는 자손 번창과 가정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시부모님은 절을 받으신 후 대추와 밤을 신부의 치마에 던져줍니다. 이때 대추는 아들을, 밤은 딸을 의미하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손이 많아진다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 과자인 한과 말린 고기인 육포, 술 등을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한과는 달콤한 맛과 화려한 색감으로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며 육포는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신부가 직접 따라 시부모님께 올리며 이를 통해 친밀함을 쌓는 과정이 됩니다. 패백을 마친 후에는 시부모님이 신부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라는 덕담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패백을 한 신부에게 주는 용돈인 패백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백비는 신부에게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유럽이나 미국의 결혼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먼저 결혼식 시간의 길이가 다릅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보통 피로연이 이어지며 하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춤을 추면서 신랑, 신부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피로 연장해서 식사를 한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결혼식의 형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 교회나 성당에서 신부와 신랑이 성직자의 주례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결혼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웨딩홀은 결혼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장소로 결혼식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한날에 여러 커플이 차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결혼식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결혼식이 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객의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이 하객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직접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객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 부모님의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되기 때문에 하객의 수가 수백 명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보통 신랑과 신부가 직접 하객을 초대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 하객 수가 한국보다 적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의금과 선물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하객이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 피로 연장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미리 웨딩 기프트 리스트를 준비해 필요한 물건을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 하객들이 그 중에서 신랑과 신부에게 줄 선물을 선택해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대신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 카드를 보내거나 직접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빠르고 실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결혼식은 축하의 의미가 강하고 하객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면 한국 결혼식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도 가족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문화, 같은 날에 여러 커플이 결혼하는 웨딩홀 시스템, 그리고 패백 문화 등은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한국과 서양의 결혼식은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를 이해한다면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더 즐겁고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